네, 어벤져 전략회의 8월 12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벤져스 시작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벤져스는 사실에 기초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또 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릴 수 있는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무슨 소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들 여러분들을 그렇게 현혹시키지 않겠습니다. 요 최근에 잇따라서 보니까 보수 유튜브나 이런 데서 꽤 이 작은 문제를 이렇게 부풀리고 또 확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휴가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몇 가지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현재 경호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장에는 신원식 지금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안보실장인 장호진 이 실장은 외교안보특보로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안보실장 신원식 장관이 지난해 10월 달에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됐고요. 네.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취임과 동시에 이분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충암고 출신입니다. 네, 충암고 출신이죠.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경호처장을 쭉 해왔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 인사의 실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글쎄 국방부 장관을 거의 1년도 안 돼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원식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하고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장호진 실장이 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렇게 되니까 아마 언론들은 이제 회전문 인사다. 네. 이런 평가를 내놓지 않겠나.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국방 쪽 인사들이 아마 좀 국가안보실장이나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져가서 외교 쪽이 조금 소외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사실 이제 취임한 지 국가안보실장은 제가 알기로 올 초에 아마 된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올 초죠. 네, 올 초에 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를 이제 지금 현 장호진 이 실장이 임명이 됐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게 그랜드 디자인에다가 특히 이게 지금 올 연말에 네.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외교적인 어떤 분기점이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국방부 장관 출신이 적절하냐? 이런 부분도 좀 언론에 어떤 좀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원식 장관이 이제 군사 전략가죠. 그리고 네. 굉장히 또 해박한 지식이 있고 정무 감각도 왜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뛰어난데 아무래도 이제 이 향후 우리 한국의 외교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 올 11월로 예정돼 있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며 네.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 해리스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대미 전략 또는 대응 이런 것들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고요. 그거에 따른 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에 좀 더 좀 빠삭하고 좀 미국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사실은 미국 어떤 조야와 좀 인연이 깊은 그런 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도 그동안 김태호 차장이 거의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또 그냥 차장으로 계속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저거는 그냥 김태호가 다 한다. 다 한다. 근데 그 위에 실장은 그냥 바지 실장이다. 네. 김태호가 다 하고 저 바지 실장이라는 게 다 입증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 휴가 중에 주로 외교안보 쪽에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지금 이제 이 최상병 특검 예. 그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군 정보사. 네. 거기에 지금 그렇죠. 정보가 유출된 거. 네.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지금 문제가 그렇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고, 또 이 지금 미국과의 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참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아까 우리 지금 지적했지만 이 언론의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 또 회전문이 아니냐는 지적들을 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지금 국방부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사실 군 정보사 여기 지금 이 명단 유출 명단이 북한에 넘어간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때만 군 기강이 그 국군 정보사 넘버 1하고 넘버 2하고 아주 네. 추태를 부리면서 이 뭐 소송을 하고 있고 네. 그 군 기강도 지금 위로부터 지금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용년 그 처장이 사실상 군 인사를 뭐 그동안 상당히 영향을 행사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어떤 뭐라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세를 네. 보내는 거 네. 뭐 그런 면에서도 좀 해석이 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또 그 김용현 사실 경호처 권력이요 어마어마한 그 과거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보면요 차지철이 있었죠. 차지철 경호처장인데 네. 예, 자기보다 육사 선배인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우습게 알았던 거 네네.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경호처가 어찌 보면은 대통령과 관련된 경호를 부속실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네. 왜? 왜냐하면 대통령 이동하는데 모든 다 옆에서 따라다니니까 그런 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김영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을 했던 거는 이제 군에 대한 장악력을 더 높이겠다 하는 그 의사 표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김용현 이번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꽤 국방부 장관 자리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본인은 원래 마지막 갈 자리가 국방부 장관이다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글쎄 또 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또 교체되면 차라리 그때 뭐 인사를 했으면 오히려 그러니까요.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인사가 조금 이게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건 이 인사 문제가 이게 참 글쎄 너무 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장관과 안보실장이 바뀌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질책성도 있고 뭐 책임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안보 관련된 문제는 꽤 좀 큰 디자인을 갖고 쭉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좀 한번 인사할 때 조금 신중한 인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김혜경 씨 선거법 1심 선고가 원래 이제 이 나기로 돼 있었는데요. 13일 오후 2시에 원래 선고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이게 지금 변론 연장이 됐습니다. 변론 연장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또 이 변호인들이 요청에 의할 경우에 다시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날 이미 지난달에 이 변론이 종결돼서 지금 13일 날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죠. 이게 지금 배소영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혜경 씨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연장이 돼서 아마 심리를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구체적인 정확한 뭐 이유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현재 그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재 이제 재판을 받고 있죠. 뭐 이러고 나면 속보가 좀 더 이게 재판 내용이 왜 그런지 내용이 나오면 뭐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김경수 복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전국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 금투세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사실은 야당을 굉장히 공세를 벌였고 이게 상당히 먹혔습니다. 네. 야당이 뭐 내분이 일어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주도권을 잡아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오랜만에 여권이 그래도 이 정책을 가지고 꽤 재미를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주말 김경수 복권 문제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게 또 전국이 완전히 또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여권이 지금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야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와 또 이게 좀 곤혹스러운 입장들을 사실 야당이 지금 내부에서 비롯되고 있고 좀 갈라치기를 해왔었는데 또 이게 좌절이 됐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데 지금 김경수 복권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좀 여러분과 해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정봉주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정봉주가 명파리 아주 희한한 용어를 썼어요. 이재명 파리를 척결하겠다. 명파리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파장을 미칠지 그 이야기 함께 지금 광복회와 그다음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둘러싸고 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8.15 행사를 불참하겠다고 광복회하고 지금 야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의 진실은 뭔지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